안녕하세요. 유원이십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어학연수 제가 다녀온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어학연수 어디로 다녀왔나요? 저는 영국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. 두 번째, 얼마나 다녀오게 되었나요? 저는 9월부터 2월까지 겨울 기간 동안 약 6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. 여기서 많이 고민이 될 게 기간이 어느 정도가 과연 적당할까라는 고민이 들게 될 텐데 제가 6개월간 다녀온 결과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인 것 같습니다. 3개월, 뭐 일주일 코스 이런 것도 있는데 멀리 나간다, 영어를 배우러 간다, 너무 짧고요. 최소 6개월은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말문이 이제 좀 트이기 시작할 때, 그리고 가장 여러 국가의 친구들도 선택하는 코스가 6개월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고 끝낼 때 같이 끝났어요.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1년 교육과정을 수강을 해서 함께 살던 친구들 대부분이 6개월간 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혼자 남겨지게 되는, 그래서 좀 외로워하는 걸 봤습니다. 최소 6개월, 영어를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1년. 세 번째, 비용. 가장 중요한 비용.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,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교육 과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시간 기본 수업을 바탕으로 하고, 근데 6개월 중에 한 달이 방학이 있었어요. 한 20일에서 30일 정도가 방학이 있었고, 제가 있었던 영국 런던에서는 어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 집도 연결을 해주셨고, 홈스테이 집에서 아침 저녁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. 아침 저녁 안 먹겠다, 무조건 밖에서 사 먹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요리를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저 역시 그랬었고, 요리를 못하면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물가가 미쳤습니다.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나도 금 같은 돈을 써야 하는 지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서 최대한 해주시는 밥 먹을 수 있으면 먹고, 안 되면 좀 간단한 거라도 먹는.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총 비행기 값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까지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학원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조금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고, 제가 다른 유튜버님을 참고했었을 때 어학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다 찾아보고 하셨던 분께서 보통 1천만 원 후반대 이렇게까지도 가셨던 것 같아요. 6개월, 같은 6개월 단위로.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어학연수를 가기까지 한 3달 이상 남아있다, 그러면 저는 혼자서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요. 내가 살 집이라던가 뭐 비행기표, 식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. 해서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, 저는 결정까지 거의 정말 촉박하게 한 달 만에 거의 결정을 하고 가게 된 거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어요.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, 어학연수 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게 대부분 집도 부동산 보통 막 찾아서 다니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구하면 그런 것도 제가 신경을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갔던 유학원은 유명한 유학원 중에서 가장 비용이 좀 비싸기로 유명한 유학원을 갔고요. 정확한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가 들어갔어요. 어딘지 아실까요? 이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죠.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가 들어가고 유학원을 통해서 갔다 왔고,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갔던 유학원의 커리큘럼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. 좋았고, 시스템도 어플이나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, 또 액티비티나 이런 거 구성에서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담당해주시는 분이 계셔요. 그래서 되게 저를 잘 챙겨주시려고 하셨고,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. 그냥 만족하고,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서 사실 뭐 좋았다 나빴다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경험이 모든 게 다 새롭고, 그냥 그런 거에서 어떻게 내가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이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네 번째, 나라 선택. 왜 영국 런던을 선택했나 한다면, 제가 사실 가장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고 싶었어요. 유학원이 프랑스 파리에도 있었거든요. 근데 토익으로 치자면 점수가 500점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, 영어가 정말 시급하다,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제 스스로가 너무
영어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영어의 늪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는 거는 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거기서 배우는 게 영어로 불어를 배워요. 그래서 이게 영어를 알아들어야 불어도 배울 수 있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먼저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안 되면 못 배우죠. 그래서 가장 먼저 영국 그 유럽 국가 중에서 좀 선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국 런던을 선택하게 되고,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로 호주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유학을 선택하면서 저도 관심이 있다가 갑자기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. 친구 따라 호주 갈 뻔 했는데 영국으로. 그래서 호주로 이제 갈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, 호주에서도 시드니, 브리즈번 이렇게가 좀 유명하고 거기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, 아무래도 이게 뭐 날짜도 9월에서 2월달 겨울이었고, 호주는 그때가 여름이거든요. 겨울이었고 내가 좀 주변 국가들도 좀 보고 싶다. 왠지 그렇게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. 그래서 유럽 국가별 이동이 좀 편리한 영국 런던을 선택하게 됐고, 또 영국 그 런던 본토 발음, 브리티시 악센트라고 하죠. 그 악센트를 되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영국 런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영국에서도 사실 그 브라이튼이랑 런던 중에서 보통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처음에 저는 브라이튼에 갈 뻔했어요. 아무래도 뭔가 바닷가 있고, 제가 경상도 부산 근처에 살았어서 이 바다 근처에 있고 휴양지 느낌이 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고립된 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아니에요, 안 돼요. 영어는 열린 곳에서 배워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 센 악센트를 배우지는 못할지언정 어차피 배우는 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국적이 다양하시거든요. 다양하고 뭐 프랑스인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브리티시 악센트는 정말 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르고, 뭐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시골에서 고립되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험할 게 많고 이동에 용이하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국의 중심지 런던에서 어학연수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. 여러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을 바꾼 거거든요. 사실 브라이튼을 했다가 수수료를 더 내고 바꿨어요. 사실 이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, 저는 결론적으로 영국 런던 추천합니다. 혹시 둘 중에 고민이라면. 그리고 5번째, 비자나 보험은 어떻게 했나요?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 6개월 학생 비자도 없이 그냥 무비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, 보험 같은 경우에도 유학원에서 드는 보험을 통해서 다 함께 비용을 처리를 했었습니다. 6번째, 준비물로는 뭐가 있을까요? 준비물. 먼저 좋았던 거. 멀티 어댑터는 물론 다들 가져가시겠지만 혹시나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되는 것들로 이렇게 요즘에 한 번에 나오거든요. 그거를 하나 사놔서 챙겨 다니는 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. 6개월간의 짧은 어학연수 기간에서도 한 달간의 방학 기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. 그때 정말 뭐 프랑스, 이탈리아, 뭐 동유럽들 국가들, 스위스 막 이렇게 다 다니면서, 영국이랑 유럽 국가는 이게 영국이 유럽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달라요, 어댑터가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유용했습니다. 추천드리고, 아무래도 구급 상비약이 정말 중요했어요.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 환경에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몸인가 봐요. 정말 2주 동안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달고 살았거든요.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. 그때 챙겨갔던 타이레놀을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비약을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첫째로는 저희 목욕 바구니. 이거 약간 의외일 수가 있는데, 외국에서 목욕 바구니 되게 비싸게 팔기도 하고, 또 제가 원하는 그 밑에 구멍이 송송 물이 빠지는 그런 목욕 바구니를 잘 안 팔아요. 뭐 무지 이런 데 가면은 팔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. 왜냐면 다이소에 목욕 바구니 아무리 비싸도 5,000원이면 사거든요. 그거를 꼭 챙겨가는 거 추천드려요. 네, 제가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저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설령 기숙사나 이런 데 살더라도 다른 친구들한테 좀 피해 덜 주고 내 거 잘 이렇게 챙기고 하고 싶다면 목욕 바구니를 추천드립니다. 들어보니까 그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은 막 제 물건이 너 거가 되고 니게 내 거가 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 외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어디서 샀어? 한국에서 사왔지.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재미난 어학연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있는데 소개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